오라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주한입니다. 오늘은 2월 24일 금요일 오늘의 미국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맨날 이렇게 또 찾아와 주시고 좋아요 눌러 주시고 이렇게 또 댓글 남겨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매일같이 이렇게 뉴스를 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여러분들이 눌러 주시는 좋아요 그리고 댓글 뭐 이런 구독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게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너무나 감사드리면서 그러면서 오늘도 저랑 같이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무슨 뉴스를 프론트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먼저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이 로이터 통신을 본다고 하면은 오늘이 바로 이 전쟁이 시작을 한지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이 시작을 한지 딱 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어제는 365일이었고 오늘이 366일째 딱 1년 딱 1주년이 되는 날이네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 각지에서는 각 도시들마다 이 전쟁에 반대하는 그런 목소리를 높이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다. 시위, 뭐 데모 이런 것들이 또 굉장히 많았었다고 하네요. 각 도시들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빨리 멈춰라. 러시아야 빨리 너네 나라로 돌아가라. 라는 그런 목소리가 굉장히 많았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여기 이 로이터 통신을 본다고 하면은 전쟁 1주년을 맞이를 해가지고 우크라이나를 본다고 하면은 우크라이나는 계속 슬픔에 잠겨 있으면서 역시나 이렇게 또 침공을 당한 그런 나라다 보니까 사망자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전사를 한 그런 병사들한테 이렇게 또 슬픔을 느끼면서 그러면서 앞으로도 계속 싸워 나가겠다라고 이렇게 다짐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여기 이 BBC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지금 1주년을 맞이를 해가지고 이제 폴란드에서 이 레오파드 이 탱크 있지 않습니까? 레오파드 탱크를 독일산 이 레오파드 탱크를 드디어 지원을 해줬다, 드디어 보내줬다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여기 이 알자지라 뉴스를 보시더라도 우크라이나인들이 전사를 한 그런 병사들을 이렇게 또 슬퍼하면서 그러면서 이 폴란드에서는 1주년을 맞이를 해가지고 이 레오파드 전차를 지금 전해주고 있다. 라고도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여기 이 USA 투데이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역시나 이렇게 이 전쟁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우크라이나를 가장 많이 도와주고 있는 나라는 바로 미국이죠. 미국이다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아직도 여전히 독립적이고 자유롭다. 러시아는 절대로 우크라이나를 점령을 하지 못할 것이다.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을 것이다. 러시아는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은 러시아한테 광범위한 무더기 어마무시하게 많은 러시아 제재를 이제 또 시작을 한다라고 이렇게 또 밝혔다고 합니다. 알루미늄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를 본다고 하면은 뭐 천연 가스 같은 것들이나 뭐 이런 천연 광물들, 알루미늄 같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수출을 하는데 알루미늄에 관세를 200% 매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미국에다가는 이제 수출하지 말라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렇게 러시아뿐만이 아니라 중국 기업들을 포함을 해가지고 또 엄청난 제재를 지금 가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 워싱턴 포스트를 본다고 하면은 이제 전쟁이 1주년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1주년이 되면서 처음에 이 전 세계에 있는 리더들이 이 전쟁이 처음에 시작을 했었을 때를 지금 뭐 회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처음에 이 리더들이 이 전쟁이 처음에 막 시작을 했었을 때 엄청나게 당황을 했었다. 디스메이라고 하고요. 디스메이를 했었다. 당황을 하고 그리고 퓨리 굉장히 분노를 했다. 라고 이렇게 회상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아무래도 전쟁은 이렇게 뭐 본격적인 전쟁, 특히 이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킨 게 굉장히 오랜만 일이거든요. 계속해가지고 한동안 엄청난 이 평화의 시기를 굉장히 길게 누려왔는데 이 길게 누려온 평화를 깬 게 바로 러시아죠. 러시아가 이렇게 전쟁 시작을 하면서 굉장히 당혹스럽고 굉장히 분노했다라고 이렇게 또 회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렇게 전쟁이 1년 동안 계속 이렇게 또 진행이 되고 있으면서 유엔 있지 않습니까? 유엔에서는 평화 결의안을 가결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러시아한테 즉각적인 철수, 그러니까 러시아군이 계속해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하고 있는 것에 이제 즉각적인 철수를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나섰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가지고 지금 러시아에서는 유엔은 지금 반러를 하고 있다. 러시아에 대해서 그냥 무조건적인 이렇게 반대를
이제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전쟁을 시작을 한 게 러시아 아닙니까? 그리고 이렇게 전쟁을 시작을 한 이유조차도 그렇게 뭐 명확하지도 않아요. 명분도 제대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쟁을 일으킨 것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짜증나고 이렇게까지 전 세계를 힘들게 할 필요가 있었느냐라고도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이 전쟁이 계속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가장 힘들어지는 나라는 바로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를 보면은 볼수록 계속해가지고 전 세계가 지금 제재를 가하고 있거든요. 제재를 이렇게 가하면서 이 전쟁이 계속 길어진다고 하면은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러시아는 고립이 되고 그 러시아는 예전에 그 소련처럼 엄청나게 가난해질 거예요. 분명하게 그렇게 되어진다 라고 믿어 의심치가 않고요. 그러면서 여기 이 더 가디안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G7 이렇게 화상 통화 같은 걸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젤렌스키 대통령도 이렇게 참석을 해가지고 이 화상 통화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면서 이 화상 통화를 마친 다음에 이 G7 회담을 마친 다음에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제 중국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중국은 이 전 세계 평화를 위해 가지고 책임 있게 일을 다 하라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중국에서는 또 얼마 전에 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전쟁이 1주년이 되지 않았습니까? 1주년이 되면서 중국은 러시아한테 핵전쟁은 절대 안 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랑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대화를 좀 해라. 그러니까 이 평화적으로 이 전쟁을 좀 끝내줘라 라는 식으로 중국이 러시아한테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 중국이 지금 취한 행동에 대해 가지고 만족한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에 반해 가지고 지금 이 미국을 본다고 하면은 미국에서는 지금 중국을 본다고 하면은 러시아를 지지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 러시아한테 무기 같은 것들이나 이런 계속해가지고 무역을 하고 있거든요. 무기 같은 것들 뭐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뭐 무기를 만드는 그런 부품들도 계속 이렇게 수출하고 있는 반면에 그러면서 행동하고 말이 다르다 이거죠. 그러면서 말로는 이렇게 러시아한테 대화를 하면서 이 전쟁을 멈추라 하는 것은 그것은 안 된다. 그러니까 행동하고 이제 말하고 이제 좀 똑같이 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중국이 하고 있는 태도가 별로 못마땅하다라는 그런 소리이죠. 중국은 계속해가지고 러시아를 지금 지지를 하고 그리고 계속해가지고 무기 같은 거 만들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 가지고 지금 말하고 행동이 다르다라고 이렇게 꼬집어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이죠. 하지만 젤렌스키 대통령은 어쨌든 우리 이 전쟁이 빨리 끝내기 위해서는 이 러시아 뭐 어쨌든 간에 뭐 중국을 포함을 해가지고 전 세계가 이제 러시아한테 계속 이 전쟁을 중단을 해달라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게 또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젤렌스키 대통령은 만족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 그에 반해가지고 미국에서는 지금 봐라 중국은 지금 말하고 행동이 다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미국은 계속해가지고 중국하고 러시아를 엄청나게 지금 제재를 어마무시하게 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번 기회에 중국하고 러시아 이렇게 싸잡아가지고 완전히 누르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발 미국이 하고 있는 거 잘 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이 전 세계, 이 세계에서 국제 경찰이 한 명이 있어야 된다고 한다고 하면은 중국이 되면 좋겠습니까? 러시아가 되면 좋겠습니까? 누군가 한 명의 국제 경찰 노릇을 해야 한다고 하면은 미국이 되는 게 가장 마음 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발 중국하고 러시아는 이번 기회에 완전히 힘을 이렇게 팍팍 눌러줘가지고 다시는 뭐 전 세계에 위협을 가할 수 없도록 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그러면서 여기 이 CNN 뉴스를 보시더라도 지금 미국은 계속해가지고 러시아를 도와주고 있는 그런 뭐 기업들이나 이런 개인들 있지 않습니까? 이 러시아 이 전쟁을 도와주는 러시아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찾아내고 있다고 하네요. 찾아내면서 그 기업에 대해 가지고 그 개인에 대해 가지고 계속해서 제재를 하고 있다라고도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전쟁이 지금 딱 1주년이 됐거든요. 366일째가 지금 지나고 있으면서 전 세계 각각 이 도시들에서 우크라이나 국기를 들면서 이 전쟁에 대해 가지고 지금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 빨리 너네 나라로 철수해라. 유엔에서도 평화 결의안을 이렇게 또 가결을 했다고 하고 어쨌든 이 전쟁이 좀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전 세계인들이 지금 희망을 하고 있네요. 그런데 푸틴 이 또라이 새끼는 계속해서 이 전쟁을 이어나가려고 하고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짜증이 났고요.
그리고 이 러시아 사람들을 본다고 하면은 이 러시아 사람들도 이 전쟁을 지지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이번 기회에 완전히 폭삭 좀 망해버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은 여기 이 KTLA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오늘도 계속해가지고 지금 비가 내리고 있거든요. 여기 서든 캘리포니아를 비롯해가지고 지금 미국에 전역을 해가지고 엄청난 비도 내리고 지금 뭐 겨울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LA 있다 보니까 여기 LA도 지금 온도가 엄청나게 내려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비도 많이 내리고, 그리고 이 조금만 산간 지역을 이렇게 조금만 올라간다고 하면은 지금 눈도 지금 많이 내리고 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교통 체증도 굉장히 지금 심해지고 있고,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돌아다니실 때 조심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그리고 오늘이 또 프라이데이 아닙니까? 불금. 미국에서는 TGIF라고 해가지고 Thank God It's Friday.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이야 불금이다 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또 오늘 또 불금이기 때문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도 지금 지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또 놀러 많이 나갈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또 비가 많이 온다고 하니까 조심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이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여기 LA 타임즈 있지 않습니까? LA 타임즈에서 이 사진을 본다고 하면은 공룡이 이렇게 있으면 면서 뒤에 산을 보여주는데 지금 눈이 엄청나게 많이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공룡이 있는 곳이 카바존이라는 곳이거든요. 아시다시피 지금 한국 사람들한테 굉장히 유명한 데절트 아울렛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사막 아울렛. 이 사막 아울렛 바로 옆에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커다란 공룡이 있습니다. 이렇게 공룡이 있는데 이 공룡을 뒤로 해가지고 이 공룡 뒤로 해가지고 뭐 빅베어도 있고 그러거든요. 이 산간 지역에 어마무시하게 많은 지금 눈이 내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지금 여기 서든 캘리포니아 뿐만이 아니라 미 전역으로 윈터 스톰이 지금 들어닥치면서 항공편들도 지금 1,500편 이상 지금 이렇게 캔슬이 된 상태라고 하고요. 그리고 외출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외출을 자제 좀 해달라라고 이렇게 정부에서 이렇게 또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괜히 또 눈도 많이 내리고 그리고 비도 많이 내리는 이 상태에 많은 사람들이 또 돌아다닌다고 하면은 또 금요일이다 보니까 많은 사고가 날 것이기 때문에 좀 조심해 달라. 웬만하면은 외출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여러분들 눈 조심하시고 비 조심하시고요. 그런데 여기 서든 캘리포니아는 이렇게 눈 내리는 게 흔치 않은 일이거든요. 그리고 어제 그러다 보니까 어제 와 우박이 내리더라고요. 우박이. 야, 저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나 이 온도가 많이 내려가고 그랬으면은 우박이 다 내리더라고요. 우박 여기 서든 캘리포니아에서 내리는 거는 굉장히 흔하지 않은 일인데 굉장히 또 신기했고요. 그러면서 여기 이 블룸버그 통신을 본다고 하면은 야 오늘 주식시장에 또 엄청나게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주식시장이 급락을 하고 있는 이유는 인플레이션 지수가 나왔거든요. 미국의 지난 1월달 PC 지수라고 해가지고 이 인플레이션 지수가 나왔는데 예상외로 또 이렇게 또 올랐다고 합니다. 7개월 만에 인플레이션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태라고 해요. 계속해서 이렇게 내려가고 있었는데 그런데 지난 1월 달에는 0.1%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예상치보다 더 많이 나오게 되면서 예상치보다 이렇게 0.1% 올라가게 되면서 지금 연준에서는 금리를 더욱더 많이 올릴 수 있을 것 같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금리 올리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준에서는 아마도 최대 이 금리를 기준금리를 6.5%대까지 올릴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으면서 지금 투자자들 사이에서 뭐 난리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미국 주식시장 급락세로 이렇게 또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PC 가격 지수가 5.4%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내려가고 있다가 0.1% 올라가가지고 5.4%로 이렇게 작년이랑 비교해서 이렇게 올라갔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지난 1월달 이 미국의 소비 지출을 본다고 하면은 미국의 이 소비 지출도 1.8% 급등을 한 상태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지금 미국의 경제는 굉장히 튼튼하다라는 그런 소리일 수도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 인플레이션이 제대로 잘 잡힐 수 없을 것 같다라는 그런 복합적인 이런 정보가 담겨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준에서는 계속해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보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지금 앞날이 암울하고요. 도대체 뭐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이 지금 잘 잡히고 있다라고 보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게 아닌가 봐요. 지금 아직도 미국의 이 고용 시장은 굉장히 뜨겁고 인플레이션 지수는 계속 이렇게 높다 보니까 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계속해가지고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고 이렇게 금리를 계속 올릴 수밖에 없다고 하면은 계속해서 이 돈줄이 쪼여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 돈줄이 마르다 보면은 주식시장에 투자가 될 그런 금액도 없을 뿐더러 사람들이 쓸 돈도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침체기가 갑자기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동요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 CNBC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오늘 주식시장 다우존스를 본다고 하면은 300포인트나 이렇게 또 빠졌다라고 하면서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 그리고 S&P 500은 마이너스 1.2% 정도 이렇게 또 하락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나스닥은 마이너스 1.7% 정도 이렇게 또 급락을 지금 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이렇게 계속해서 내려가는 이유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PC 지수가 나왔는데 인플레이션 지수가 다시 올라가고 있다. 7개월 만에 다시 이렇게 0.1% 올랐다. 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인플레이션 언제 잡힐지 굉장히 걱정이 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이든 대통령은 나와가지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도 우리는 이 인플레이션과의 이제 싸움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우리는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면서 하지만 지금 미국을 본다고 하면은 계속해가지고 경제는 튼튼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낙관적으로 지금 보고 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계속해가지고 인플레이션은 최종적으로는 계속 이제 내려갈 것이다. 그리고 미국은 경제가 이렇게 또 튼튼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이 충격을 모두 다 흡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바이든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재무장관인 이 옐런 장관도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물가는 계속 떨어지고 있다. 지난 1월달 PC 지수는 이렇게 살짝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물가는 계속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미국은 연착륙 가능하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없이 인플레이션 잘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옐런 장관은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옐런 장관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 별로 믿음이 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예전에 그때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한창 유행이었을 때 그 당시에 이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조금씩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옐런 장관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인 것이다. 잠시만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기 때문에 잠시만 이 인플레이션이 있고 조만간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다시 내려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죠. 인플레이션은 계속 엄청나게 올랐고 그리고 아직도 굉장히 높은 수치에 높은 수준의 이 인플레이션을 아직도 미국은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계속해가지고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계속 이도로 간다고 하면은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이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옐런 장관이 나와가지고 물가 잘 잡히고 있다. 그리고 미국은 연착륙을 잘 할 수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낙관적으로 얘기를 하더라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될지. 전에 옐런 장관이 한 말이 있기 때문에 별로 믿음직스럽지는 않고요. 어쨌든 이 달러 인덱스를 본다고 하면은 지금 4주 연속 지금 상승 중이라고 합니다. 연준에서는 아마도 계속해가지고 이 기준 금리를 상승을 할 것 같다. 계속 올릴 것 같다라고 하면서 달러의 가치는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JP 모건 CEO 있지 않습니까? JP 모건 CEO는 나와가지고 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미국은 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가지고 계속해가지고 연준에서는 금리를 올릴 것이다. 그리고 이 최종 금리는 아마도 6%가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지금 이 기준금리가 5점 몇 %인데 이게 계속 올라가서 6% 넘게도 나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소리이죠. 6%까지 이렇게 금리를 올린다고 하면은 엄청나게 높은 거라고 합니다. 굉장히 높은 것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부동산 시장은 더욱더 얼어붙을 것이고요. 그리고 돈줄은 씨가 마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계속해가지고 어마무시하게 이자를 또 내야 하거든요.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 돈을 또 많이 빌리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대한 이자가 더 오를 거란 말이에요. 그에 대한 이자도 또 엄청나게 내야 되고 그래야 하다 보니까 또 돈줄이 굉장히 마를 수도 있다. 그러다 보면은
자칫하다가는 이 미국의 경제가 침체에 빠질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이 정부 이 연준에서 정말 잘 조절을 해야 합니다. 이 침체기에 빠지지 않도록 인플레이션을 잘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여기 이 investing.com을 보시더라도 지금 미국의 주식시장은 계속 내려가고 있고 그리고 이 물가 이 인플레이션 지수가 지금 상승을 하는 바람에 연준에서는 금리를 또 계속해서 더 많이 올릴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많이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이런 미국의 이 주식 뉴스를 또 본다고 하면은 아시다시피 지금 이 테슬라 일론 머스크를 본다고 하면은 테슬라의 이 기가 팩토리를 멕시코에 지금 지으려고 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는 이 멕시코 대통령이랑 뭐 전화도 하고 뭐 그런다고 했는데 그런데 멕시코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멕시코랑 미국의 국경 중에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있는 그런 단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지역의 이름은 누에보 레온이라는 곳이라고 하거든요. 그 누에보 레온에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데 거기에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사는 사람들도 굉장히 또 많이 이주를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시에 물이 굉장히 또 부족하다고 하네요. 물 부족 사태를 지금 빚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들이 지금 간당간당하다. 물이 굉장히 모자르다라고 하면서 이 지역에다가는 절대로 다른 공장을 더욱더 세울 수는 없다라고 이렇게 못 박아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테슬라, 이 일론 머스크 측에서는 원래 이 누에보 레온이라는 곳에다가 이 기가 팩토리를 지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멕시코 대통령이 딱 잘라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멘붕이라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아니 그러면 어디다 이 멕시코에다가 분명히 이 기가 팩토리 하나를 짓긴 지어야 되는데 그러면 어디다 지어야 되지? 라고 이렇게 계속 지금 물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기회, 이 틈을 타가지고 지금 다른 이 도시들 있지 않습니까? 다른 도시들에서 테슬라한테 계속해가지고 구애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이런 기가 팩토리 같은 어마무시하게 커다란 공장이 자신의 도시에 세워진다고 하면은 그 지역의 상권이 또 발달이 되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돈이 또 유입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도시에 와가지고 이 기가 팩토리를 지어달라 라고 하면서 지금 구애 작전을 펼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광고도 냈더라고요. 광고도 이렇게 또 내면서 테슬라랑 뭐 그리고 자신의 도시 이름 이렇게 또 섞어가지고 이렇게 광고를 내면서 테슬라 기가 팩토리 여기 와라 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구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때 테슬라한테 또 대항마였던 이 니콜라 있지 않습니까? 니콜라 이 트럭 전기업체, 이 니콜라 트럭 전기업체가 또 굉장히 주식이 많이 내려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난 분기 이렇게 또 실적 발표를 했는데 지난 4분기 때 이 니콜라에서는 전기차 생산을 해가지고 이제 고객한테 인도를 한 대수가 단 20대 밖에 되지 않았다. 지난 분기 4분기 때 이 니콜라라는 이 굉장히 또 큰 회사 중에 하나거든요. 한때 굉장히 또 기업의 가치가 엄청나게 높았었죠. 높으면서 사람들의 또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었는데 그런데 지난 4분기 때 이 트럭을 고객한테 인도를 한 대수가 단 20대 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지금 주식 가격이 지금 또 많이 다운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때는 뭐 테슬라의 대항마라고까지 하면서 또 미국의 이 트럭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세마이 트럭들이 또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것을 대체를 해가지고 니콜라이 전기 트럭이 아마도 대세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아니죠. 이 니콜라이 CEO가 또 사기 같은 것도 벌이지 않았습니까? 언덕에서 이 트럭을 굴려가지고 이 트럭이 잘 굴러가는 것처럼 이렇게 꾸미고 그래가지고 주식이 엄청나게 상승을 했었는데 그런데 엄청나게 지금 내려가 있는 상태이죠. 과연 이 니콜라는 이 역경을 모두 다 헤쳐나가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없을지 한번 계속 지켜보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서 미국에서는 이 중국이 반도체 제재를 계속 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비 같은 것들을 계속 제재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생산하는 것들도 지금
제재를 가하고 나섰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중국에 이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뭐 삼성도 있고 SK도 있고 그러면서 이 삼성하고 SK에서 만드는 이런 반도체에 대해 가지고 생산에 대해 가지고 지금 제재를 가하고 나섰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수준을 이 중국에서 생산을 하는 그런 반도체들은 좀 수준을 낮은 것들만 이렇게 생산을 해라라고 이렇게 지금 제안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미국이 전 세계에서 이 반도체를 또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뭐 중국에서 생산이 되는 아무리 삼성하고 SK에서 만든다고 하지만 중국에서 생산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생산이 되는 것들은 좀 수준이 낮은 그런 반도체만 생산을 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생산 제한을 뒀다고 합니다. 그런다고 하면은 이제 미국에서는 이렇게 값비싼 이제 반도체들, 다시 말해가지고 기술도 유출도 막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값비싼 반도체들만 마진율이 훨씬 더 높거든요. 이렇게 싸구려 반도체들, 수준이 낮은 반도체들은 뭐 대량 생산을 하기는 하지만 마진율이 굉장히 적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그런 것들만 이렇게 생산을 하고 고부가가치가 있는 그런 반도체들은 뭐 미국이나 이런 데서 생산하라라는 그런 소리이죠. 다시 말해가지고 중국에 대한 이 반도체 견제는 계속해서 엄청나게 가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영화 좋아하시나요? 저도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제가 아마도 대학생 때인가 그 당시에 롤드 오브 링이라고 해가지고 그 영화 그 시리즈가 굉장히 유행을 했지 않았었습니까? 굉장히 또 재밌고 그랬었는데 그 롤드 오브 링이 이 워너브라더스에서 또 제작을 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뭐 추가적으로 또 영화를 만든다고 하니까 또 재밌는 영화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이 넷플릭스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넷플릭스에서는 이렇게 저소득 국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저소득 국가 한 100여 개의 곳에 멤버십 피 있잖아요. 이 구독료를 50% 정도 인하를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방침을 밝혔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아무래도 이런 이 저소득 국가들에서는 넷플릭스의 이런 멤버십 피를 본다고 하면 좀 비싸거든요. 비싸다 보니까 이런 곳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많이 가입을 할 수가 없겠죠. 이렇게 많이 가입을 할 수가 없다고 하면은,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많이 보고 싶다고 하면은 이렇게 불법적으로 다운로드가 또 많이 퍼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막고, 그리고 이 사람들 이렇게 가입을 하고 싶은 사람들한테도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이렇게 가격을 많이 다운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IMF 있지 않습니까? IMF에서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는 통제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세계의 나라들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암호화폐를 국정화폐로 절대로 인정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엘살바도르에서 비트코인을 국정화폐로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때 암호화폐가 엄청나게 비쌌거든요. 뭐 45,000달러, 거의 5만 달러대까지 올라갔었는데, 그런데 지금 본다고 하면은 2만 달러대로 반 이상이나 지금 주저앉은 상태이죠. 어쨌든 이런 암호화폐는 법정화폐로 둔다고 하면은 굉장히 힘들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면서 통제를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IMF에서는 각 나라들의 주의를 줬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FTX 이 창업자 이 뱅크먼 이 프리맨인가 있지 않습니까? 이 뱅크먼 이 프리드가 4개의 사기 혐의가 추가가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이 암호화폐에 대해 가지고 뭐 FTX를 이용을 해가지고 뭐 이런저런 거 해가지고 12개 정도의 혐의가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이 12개 혐의에 대해 가지고 모두 유죄가 성립이 된다고 하면은 최고 155년형에 처해질 수가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 FTX라는 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만든 뒤에 굉장히 많은 돈을 헤쳐먹었다고 하거든요. 155년형 빨리 받아야 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사기꾼이 가장 나쁜 놈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살인만큼 이렇게 나쁜 게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은 또 이제 미국에 있는 또 다른 뉴스들을 또 본다고 하면은, 얼마 전에 이 미국 오하이오에서 기차가 탈선을 하는 바람에 이 기차에 실려 있었던 이 화학 물질들이 이스트 팔레스타인이라는 이 조그만 도시에 유출이 되는 바람에 지금 난리지
도시지 않습니까? 네, 이 도시가 지금 마비가 되어 있고, 네, 그리고 이런 뉴스도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이렇게 화학 물질이 흘러나온 뒤에 이 이스트 팔레스타인에 있는 어류들 있지 않습니까? 수중 생물들, 네, 이런 것들이 한 4만 마리 정도가 네, 떼죽음을 당했다. 라고도 이렇게 네,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네, 그러면서 지금 바이든 대통령 정부나 네, 그리고 이 리퍼블리칸 이 공화당에서는 계속 이 날선 공방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민주당에서는 트럼프가 대통령에 있었을 때 네, 이 열차 안전에 관해 가지고 규제를 완화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다라고 지금 네, 민주당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네, 그에 반해 가지고 네, 공화당에서는 지금 네, 이 오하이오 이 탈선 사건에 되어 가지고 네, 현 정부는 무관심한 상태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네, 서로 공방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오하이오 이 열차 사건에 대해 가지고 네, 과연 어떻게 네, 이 사건이 끝날지 계속 한번 뉴스가 올라오는 대로 말씀드려 볼게요. 그러면서 네, 이런 연구 결과도 나왔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잠을 잘 때 항상 사람들이 매일 잠을 자지 않습니까? 잠을 잘 때 이 5가지만 잘 한다고 하면은 수명을 5년 더 네, 연장을 시킬 수가 있다. 라는 그런 네,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 네, 첫 번째로는 잠을 잘 때 7시간에서 8시간 동안 잠을 푹 자야 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본다고 하면은 잠을 자다가 네, 중간에 깨면은 안 된다고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잠을 자실 때 충분히 이렇게 쭉 잘 수 있도록 주변에 뭐 시끄러운 것들이나 뭐 그런 것들 네, 방해가 될 만한 것들은 이렇게 잘 차단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세 번째로 본다고 하면은 일주일에 2번 이상은 잠을 자는 데 있어 가지고 어려움을 느끼지 말아야 한다. 라고 이렇게 네, 올라오고 있네요.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가지고 이제 잠을 잘 때 좀 불면증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2번 이상은 일주일에 한 2번 이상은 잠을 그냥 푹 잘 수 있도록 그냥 눈만 감고 네, 그리고 이 비계에 머리만 대면은 잘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잘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올라오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또 네 번째로 본다고 하면은 일주일에 5번 이상은 이제 잠을 자고 난 뒤에 충분한 휴식을 취했다라는 그런 느낌을 잘 받아야 된다고 하네요. 네, 그러면서 또 마지막으로 이 5번째로 본다고 하면은 잠을 잘 때 네, 이렇게 약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수면제 같은 거 네, 그런 것들 먹지 않고 자야 된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네. 이것만 잘 지킨다고 하면은 수명이 평균 한 5년 정도 더 늘어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 잠 잘 자시기를 부탁드려 보고요. 그러면서 네, 이 세계 조류 독감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전 세계 조류 독감이 계속해가지고 심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 1년 동안 지금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네,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어마무시하게 많은 이런 네, 조류들이 살처분이 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사람이 감염이 되는 사례도 있었다고 하네요. 네, 11살짜리 아이가 네, 이 조류 독감에 이렇게 감염이 돼가지고 사망하는 일도 있었다. 라고도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으면서 지금까지 1억 마리 넘는 이런 조류들 있지 않습니까? 네, 살처분이 됐다고요. 네, 1억 마리 엄청나네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계란의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다. 한 100% 정도 올랐다고 합니다. 네, 100% 정도 상승을 했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네, 지금 일본을 본다고 하면은 일본은 지금 41년 만에 최대 물가 쇼크를 지금 겪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41년 만에 물가 상승률이 최고를 지금 내리찍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일본도 엄청난 인플레이션 때문에 고통 속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본은 계속해가지고 돈 풀기를 계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돈 풀기를 한다고 하면은 이 일본은 뭐 거의 0%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계속 이 돈 풀기를 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인플레이션이 계속 더 심화될 텐데 일본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러면서 이 브라질을 본다고 하면은 브라질은 얼마 전에 엄청난 폭우가 내렸다라고 이렇게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홍수도 많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 산사태도 많이 일어나가지고 사망자들 수가 계속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까지 사망자들의 수는 지금 50여 명이 넘어서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처음에 제가 뉴스에서 말씀드렸을 때 20몇 명, 그러다가 30몇 명 그리고다가 이제 40몇 명이었는데 그런데 계속 늘어가지고 지금 50명이 넘어서고 있다고 합니다. 피해가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파라과이 있지 않습니까? 파라과이에서는 이 병이 지금 계속 퍼지고 있어가지고 난리라고 합니다.
모기 있지 않습니까? 예, 모기에 이 모기에 물리게 된다고 하면은 치쿤구냐라는 질병에 이렇게 감염이 돼가지고 고열, 관절통, 이런 것들이 이렇게 또 생긴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이 모기에 물려가지고 사망한 자들의 수를 본다고 하면은 23명이나 죽었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략 한 10,000명 이상이 이 모기에 물렸다. 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야, 이거는 뭐 치료제도 없다고 합니다. 괜히 모기에 물려가지고 이렇게 또 사망할 수도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좀 무섭네요. 제발 이런 모기는 미국에는 안 들어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현재 상황을 본다고 하면은 미국 어제 단 하루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는 12,000여 명 정도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사망자 수는 126명 정도가 나왔다라고 이렇게 또 통계치에 올라오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미국의 총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는 1억 514만 명이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한 자의 총 수는 114만 4천 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뉴스는 뭐 많이 올라오고 있지는 않고, 그리고 미국을 본다고 하면은 미국 사람들 이제 거의 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조치 같은 것들이 마스크 쓰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의 다 안 쓰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도 많이 안 맞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계속해서 잘 컨트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사람들이 거의 다 이제 집단 면역을 이뤘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마도 이제 대유행은 없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겨울이 지난다고 하면은 이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런 뭐 비상 사태 같은 것들 모두 다 끝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5월 중으로 아마도 미국은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이제 벗어나가지고 모두 다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하네요. 이제 이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가장 심각한 위협은 바로 전쟁입니다. 이 전쟁, 우크라이나하고 이 러시아 이 전쟁이 지금 딱 1주년이 딱 됐는데, 빨리 이 전쟁 끝낼 수 있도록 모든 국가들, 모든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전쟁을 좀 빨리 좀 끝낼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네요. 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는 러시아에 계속해서 압박을 많이 해야 합니다. 제재도 많이 가해야 하고, 그리고 이 전쟁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 그리고 이 전쟁이 평화를 얼마나 짓밟는 것인지 러시아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다시는 이런 전쟁을 일으킬 수가 없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러시아하고 중국 모두 다 힘이 완전히 싸그리 없어져야 합니다. 계속해서 미국이 전 세계 1위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면서, 뭐 중국이나 만약에 러시아가 전 세계 1위가 된다고 하면은 얼마나 또 고통스럽겠습니까? 계속해가지고 러시아는 영토를 넓혀간다고 하면서 민족주의를 막 내뱉으면서 야, 이 민족주의가 진짜 예전에 그 세계 2차 대전 때 이 독일이 그 민족주의를 외치면서 전쟁을 시작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 들먹이면서 러시아가 민족주의를 외치면서 우크라이나를 침범을 한다라는 것은 세계 3차 대전을 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죠. 또라이 새끼들입니다. 제발 좀 이 전쟁이 평화적으로 잘 끝나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미국이 계속해서 전 세계 1위 국가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어쨌든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봐. Missing someone with all your heart. Missing someone.